미국의 관세에 이어서 EU의 쿼터제까지 아우 철강주 머리 아파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당장 다음 달이면 며칠 안 남았어요. 다음 달부터 EU가 철강 제한 조치에 들어갑니다. 무관세 수출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유럽연합, 즉 EU에서도 다음 달 당장 1일부터 철강 수입량 제한을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강화됩니다. 미국에서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잖아요. 유럽에서 세이프가드까지 강화되다 보니까 잠깐 좋아지는 것 같았던 철강 시장이 다시 어두워지는 분위기가 포착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나 다른 이슈도 있죠. 현대제철은 미국에다 공장 지어야 되는데 이거 자금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슈가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 관세, 그 다음에 EU 관세, 그 다음에 쿼터제 축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면서 알래스카 LNG 사업들까지도 조금 이제 기대감이 식으니까 상승하던 물량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EU 세이프가드는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가 있습니다. 이 무관세로 주는 그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무관세로 계속 수입을 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이게 세이프가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쿼터제를 축소하고 미소진 물량에 대한 2월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내용으로 이번에 발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철강 물량은 최대 14%로 쿼터가 줄어듭니다. 특히 수출량이 가장 많은 열연에 대한 쿼터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이쪽에서 피해가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수치로 보자면 당초 4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 한국의 열연 쿼터는 18만 6,358톤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14% 줄어든 16만 1,144만 톤 무관세로 수출하게 되는 구조니까 확 줄어든다라는 거죠. 한 2만 톤 정도가 2만 5천 톤 정도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국내 철강사들은 미국 쪽에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당시에 쿼터제 우리나라가 지금 무관세로 들어가는 양이 있었는데 그거를 폐지해 버렸잖아요. 대미 철강 수출 시장에서는 지금 무한 경쟁입니다. 물론 이제 쿼터제 폐지를 하고 우리만 25%가 아니라 전체 25%니까 이거 해볼만 하다라고 얘기 나와갖고 이거는 그렇게 걱정될 부분은 아니야라고 하지만 막상 지금 까놓고선 확인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EU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어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죠. 이게 한 이틀, 3일 동안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수 방어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유럽은 최대 수출 시장으로 한국 철강협회 이쪽에서 보니까 유럽이 최대 수출 시장이에요. 유럽에 수출된 철강이 422만 3천 톤 정도 됩니다. 영국 포함해가지고 전체 철강 수출의 한 15% 정도 돼요. 개별 국가가 아니라 유럽 경제권 전역으로 넓혀보면 우리나라는 EU의 철강 중량과 수출액 모두 1위라.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타격을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뭘 하고 있냐라면은 대책 마련을 지금 세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현대제철은 미국에는 공장 짓는다 그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장인하 회장 직속으로 글로벌 통상 정책팀을 신설을 해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이게 미국발 관세 전장 여파에 대비해서 그룹 내 통상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만든 조직인데 EU의 세이프가드 강화 조치도 조직을 신설하는데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EU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 만들자,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응을 하자라고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EU는 뭐예요?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려는 제3국 제품이 EU로 대량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를 합니다. 뭐 중국산이 좀 덤핑해서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세이프가드까지 강화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근데 우려는 뭐라고 얘기 나와요? 좀 과도한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얘기 나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EU로 갔던 잉여 물량을 회수하는 형식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국제적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로 가야 되는 물량이 EU로 향한 겁니다. EU 입장에서는 수입 물량이 그럼 늘어난 셈이죠. 그럼 이번 조치는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라는 입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러시아로 가야 되는 게 500원어치가 있는데 이 500원이 못 가니까 다 EU로 갔어요. 근데 EU로 갔던 것들이 이제 다시 러시아가 문이 열려버리면은 얘네가 좀 축소를 해도 쿼터를 축소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관건은 뭐냐면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휴전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러시아에서 조건을 달고 있잖아요. 이게 좀 빨리 끝나줘야지 밀 가격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원자재 가격이나 그리고 유가나 이런 것들이 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화학업계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의 값싼 그 재료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마진율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최근에 올라왔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되는 게 좀 시점이 빨라져야 되는 것도 숙제로 남겠죠. EU 입장에선 15% 수입 물량을 줄인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것도 삼국에서 들여와야 돼요. 물량 줄이면은. 그러면은 그 물량 이게 미국 물량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량은 한국, 일본, 중국 한 곳이 될 거고 한국 역시 이거 손해 볼 게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해 변수나 이해관계를 따졌을 때는 지금 그렇게 대단히 무조건적으로 다 두드려 맞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분석들이 종합적으로 나오긴 해요. 여기에 중국이 10년 만에 감산할 거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철강이 긍정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은 기대하고 우려가 공존을 합니다. 반덤핑도 우리나라가 중국에다 하니까. 그러면 중국산이 들어오면은 싸게 들어오지만 관세 맞으면 비싸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철강은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요. 그러면 이런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EU하고 미국의 관세나 쿼터제 축소 이런 거 폐지나 이런 것 때문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만한 여지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석이 시시각각 바뀔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서 이건 국제 정세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야지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머리 아프겠지만 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